며느리 지연이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청소부라니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동영그룹 직원들이 가득한 레스토랑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우리 집 시아버지가 여기서 청소를 하셔서 친구들한테 얼굴도 못 들겠네요. 그날 밤 박민수가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임원이 되는데 아버지가 청소부라니. 제 인생에 발목 잡지 마세요. 지연이 더욱 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시아버지 둔 게 내 인생 불행이에요. 차라리 없던 분이었으면 좋겠어. 박노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내가 쌓는 게지. 내가 빼앗는 게 아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동영그룹 본사에는 아직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가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건물 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2살의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과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동영그룹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이곳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박노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먼지가 쌓인 바닥을 보며 박노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걸레를 적셔 꼼꼼히 짜고 박노인은 한 걸음씩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익혀온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이 점점 더 밝아지며 박노인의 얼굴도 함께 환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박노인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부지런하시네. 매일 새벽부터 오시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저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일하시는 걸까요? 돈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요즘 노인분들 참 힘드시잖아요. 박노인은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 역시 한때는 그랬으니까. 박노인은 계속해서 걸레질을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사무실 앞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무실 앞에서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문패에는 경영기획실 부장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박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수는 바로 박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은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내가 닦는 이 바닥은 내 아들 같은 존재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야. 박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박노인도 구내식당으로 향했는데 한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박노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님, 아버지가 여기서 청소 일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좀 민망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부장인데 아버지가 청소부라니. 그래도 일하시는 게 어디예요? 요즘 노인분들 일자리도 없는데. 박노인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들도 힘들겠구나. 회사에서 아버지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니. 오후가 되어 박노인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박노인은 이 일조차 정성스럽게 해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민수는 아무 말 없이 볼일을 보고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어른이 되었구나. 회사에서는 회사 사람으로 지내야 하는 거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박노인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윤지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작업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던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지연은 옆에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구나.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니까. 박노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는 회사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박노인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노인의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9월의 어느 날 동영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마무리해야 할 업무들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박노인 역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니까 더 깨끗하게 해둬야겠구나. 박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큰 손님이라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빠짐없이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민수의 부서에서는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박민수는 부장으로서 자리를 주도하며 후배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윤지연이 친한 친구들과 강남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지연은 평소보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만날 장소가 마침 남편 회사 근처였기 때문에 지연은 먼저 남편에게 들러서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근처에 와 있어. 친구들 만나기 전에 잠깐 들를게.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는 기뻐하며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부부는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임원 승진이 확실해진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 이번 인사에서는 내가 가장 유력한 후보거든.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부부가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지연은 문득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지연은 남편과 헤어져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근황을 나누던 중 지연은 남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한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이제 완전 승승장구네? 그렇죠. 동영그룹이잖아요. 거기서 임원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연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좀 고민이 있어. 친구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남편 회사에서 일하세요. 어머,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구나. 그것도 좋은 일이네. 아들 회사에서 일하시니까 든든하시겠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청소를 하세요. 친구들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소부라고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창피해요. 우리 남편이 임원 되는데 시아버지가 같은 회사에서 청소를 하신다니. 다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친구 중 한 명이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좀 그렇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승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동영그룹 직원들도 몇 명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박 부장 부인인가? 박 부장 아버지가 정말 우리 회사 청소부였구나. 어쩐지 성이 같더라니.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지연은 더욱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지연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 시아버지가 여기서 청소를 하셔서 창피하게. 친구들한테 얼굴도 못 들겠네요. 진짜야? 청소부 시아버지라니. 그럼 정말 좀 그렇겠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영그룹 직원들은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민수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부인이 오늘 점심에 레스토랑에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가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비하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박노인도 이미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지나가던 중에 직원들의 대화를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 아버지가 정말 청소부였네. 부인이 그렇게 창피해한다면서? 그래도 아들이 임원 되는데 아버지가 청소부면 좀 그렇긴 하지. 박노인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들도 힘들겠지.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박민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레스토랑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게 친구들이 물어봤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봤어? 지연도 질세라 대꾸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당신 승진하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뒷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박민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던 그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평소 참고 있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박민수가 술김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이제 임원이 되는데 아버지가 청소부라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박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내가 쌓는 게지, 내가 빼앗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박민수는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아들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며느리의 멸시는 이날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식사 때도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숨겨온 이름을 다시 꺼낼 날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박 부장님 아버지시구나.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참 복잡한 상황이네. 박노인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서히 큰 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영그룹 내부에는 박민수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렸고 박노인은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 지연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시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면 먼저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에게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께 직접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럼 당신이 포기하실 거예요? 이번 승진 기회를? 박민수는 갈등했습니다. 효도와 출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은근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연은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연은 일부러 동영그룹 로비를 찾아와 친구와 함께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응, 맞아. 우리 시아버지가 여기 청소부예요. 지연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민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임원 승진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지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은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다 놀라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고. 마침 그때 박노인이 로비 청소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물걸레와 청소 도구를 든 박노인의 모습을 본 지연은 더욱 크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여? 저분이 우리 시아버지야.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은 오히려 지연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 부인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 건 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며 수군거렸습니다. 박민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후배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부인이 또 로비에서. 박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급히 로비로 내려갔지만 이미 지연은 떠난 후였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지연이도 자기 나름대로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일 거야. 박민수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이 오늘 또 회사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서? 짓이라니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다른 거야. 모욕이라고요? 청소부가 뭐가 잘못됐다고 모욕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박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아내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승진 포기할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싸웠고 박노인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민수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민수를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박 부장이 참 애매한 상황에 있네. 아버지가 청소부인데 본인은 임원 승진이라니. 부인이 너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민수의 스트레스는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집에서는 아내의 계속되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만나 대놓고
시아버지 험담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정말 고집이세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일을 안 그만두시려고 해요. 아이고,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네. 맞아요.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영그룹 직원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문서, 주식 증서,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설 때가 왔구나.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서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숨겨온 이름을 다시 꺼낼 날이 왔어. 박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온순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다른 결단력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들을 다시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다운 길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 체면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길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고급 양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노인의 모습은 평소의 청소부 노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소부 박노인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간 그날 동영그룹에서는 중요한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진 사이에서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장님 들으셨죠?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회장이 발표된다던데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인가? 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현 회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하게 후계자를 정하신다는 소문이에요. 박민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문제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이 자신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임원들과 부장급 직원들 사이에서는 후계자 예측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몇 명의 유력 후보들의 이름이 오갔고 박민수의 이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박 부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실력으로는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아버지 문제로 좀 시끄럽지 않았나? 박민수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중혁이 비밀스럽게 다른 임원에게 말하는 것을 박민수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일 회장님이 직접 후계자를 발표하실 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이름이라던데요. 정말요? 누군지 궁금하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예상 밖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편 박노인은 회사의 다른 구역에서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박노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임원들의 대화, 직원들의 움직임, 회사 내부의 분위기 변화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발표가 내일이라고 하네.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날 저녁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남편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새 회장이 오시면 인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아버지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예요? 이미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승진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시아버지가 있는 방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아들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그만두셔야 해요.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 왜요? 사실이잖아요.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박노인은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노골적인 적대감과 아들의 고민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박노인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민수와 지연은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금 위축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사실이다. 박노인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안다. 창피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도. 아버님,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박노인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체면이라는 것도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거야. 박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에 보던 온순한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다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 생각해봐라.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영그룹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회장 발표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역시 일찍 출근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군. 박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 이사회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모두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수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를 향했습니다. 강당은 금세 직원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에는 이사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영그룹의 새로운 회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사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회장님은 이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박민수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영그룹의 창립자이자 대주주이신 박동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당 안에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동현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박동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창립자라고? 그럼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그때 무대 연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당 안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대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청소부 복장이 아닌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강당 안의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매일 보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박동현 회장으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충격적인 정적이 몇 초간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박동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박노인이 회장이라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에 박동현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조용하고 온순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조심스러운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청소부셨던 분이 회장님이시라고? 믿기지 않는다. 그럼 진짜 우리 회사 소유주시라는 거야? 박동현은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청소부로 일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이 일어서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박동현 회장님은 분명 동현그룹의 창립자이시며 현재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대주주십니다. 모든 법적 문서와 주식 증서가 그 증거입니다. 이사장은 준비된 서류들을 간략히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동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봤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장면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모습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매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때로는 가족조차도 체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 아내가 보였던 태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바뀔 것입니다. 박동현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 회사,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지금까지 박노인을 대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이 회사의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청소부가 되고 싶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인을 무시하거나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박동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영그룹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 때 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박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정말.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거의 비워질 무렵 박동현이 무대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박민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민수야.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데. 박동현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숨겨두었을 뿐이야. 하지만 지연이가,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는, 지연이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 강당 뒤쪽에서 윤지연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박동현이 며느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라. 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아니 회장님. 지연아, 나는 여전히 내 시아버지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박동현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개를 들어라. 너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체면만 생각했어요. 시아버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민수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모두 잘못했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세 사람은 조용한 강당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동현은 오랜만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갑자기 박동현의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숨기더라도 아이에게 사람다운 길을 보여주세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박동현은 눈을 감고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시작했던 때부터 동영그룹을 일으켜 세우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내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던 게 맞았구나. 사람다운 길은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길이었어. 박동현은 서재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민수에게 진실을 말했어. 늦었지만 말이야. 한편 집에서는 박민수와 지연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있었던 일을 소화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최악의 며느리였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지연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박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시든 청소부시든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야. 맞아요. 저는 그냥 체면만 생각했어요. 시아버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박민수도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승진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가 되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만큼. 다음 날 아침 박동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도구 대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회장 박동현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회사에 도착한 박동현을 본 직원들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박동현은 모든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청소부로 일할 때와 다름없이 친근하고 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동현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구내식당에 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구내식당에 오시다니. 보통 임원분들은 별도 식당을 이용하시는데 박동현은 평소 자신이 앉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드세요. 박동현이 주변 테이블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박동현은 청소도구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사용했던 걸레와 청소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구나. 박동현은 걸레를 만지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웠어, 친구들아. 오후에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동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동현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의 회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영그룹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간 중심 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직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겁니다. 한 상무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먼저 청소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서로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은 박동현의 계획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현장을 직접 경험한 그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동현은 홀로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정말 사람다운 회사를 만들어 보겠어. 당신이 원했던 그런 회사 말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퇴근하시기 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수야. 앉아라. 박민수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10년이나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이해해 주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동현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로서 너에게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사람의 진짜 가치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동영그룹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현 회장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회사 전체에 스며들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청소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처우였습니다. 박동현은 이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별도의 휴게실과 복리후생을 제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청소 일을 하셨으니까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겠지. 한 청소 담당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무 한 명이 다른 임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시는 건 아닌가요?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청소부 출신 회장이라고 해서 모든 걸 청소부 중심으로 돌리시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속삭임들이 회사 내부에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기존 질서에 익숙했던 일부 임원들은 박동현의 변화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민수는 아버지와 회사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회장의 아들로 보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대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제 회장님 아드님이시니까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시겠네요. 한 동료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이런 말들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든든한 뒷배가 있으시니까. 박민수는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며칠 후 박동현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영그룹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입니다. 박동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 임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박동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존의 관습과 편견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임원들이 따로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부로 10년을 일하셨다고 해서 경영 감각까지 있으신 건 아닐 텐데. 이런 불만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은밀하게
박동현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현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오는 법이야. 박동현이 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야 하는 거지. 아버지, 혹시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요? 일부 임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던데. 민수야,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박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위 임원이 공개적으로 박동현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무 한 명이 임원회의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너무 급진적입니다. 회사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무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동현과 기존 임원진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동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소유주이자 창립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경영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직원들을 도구로 보는 것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와 기존 임원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박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할 때 회사도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박동현의 확신에 찬 모습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수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동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박민수는 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동현의 새로운 경영 철학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임원들도 하나둘씩 변화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청소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우가 개선되자 그들의 책임감과 자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회사 곳곳이 더욱 깨끗해졌고 시설 관리도 완벽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청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일하시는 걸 처음 봐요. 한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를 피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해 주시잖아요. 이런 변화는 전체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팀워크가 향상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박동현은 회장실에서 회사 전체를 내려다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이 원했던 회사가 되어가고 있어. 박동현이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다운 회사 말이야.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박민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박동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아버지.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변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동현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감격했습니다. 인간 중심 경영이 실제로 회사 성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많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철학이 옳았던 거죠. 그날 저녁 박동현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요즘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고 진심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박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청소 담당 김아주머니께서 제게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아버지 덕분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직업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동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동네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어요. 동영그룹 회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모든 분들이 칭찬하세요. 과찬이야.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 며칠 후 박동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모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동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가 놀라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동현은 강당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영그룹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동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나는 청소부다. 박동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단,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청소부지.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정말 사람다운 회사를 만들었어. 당신이 바랐던 그런 회사 말이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동현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다. 청소부에서 회장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같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오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동현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마셨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청소부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